안녕하세요. 김상수입니다. 중국 사회 고발 340번째는요, 지옥의 문을 여닫는 잠재적인 시한폭탄. 뭔지 아십니까? 네, 중국의 자랑이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폭발 화재 편입니다. 이미 제가 차이나 사회 고발 뉴스와 차이나 재해 뉴스 시리즈에서 지난 5년 반이 넘도록 중국산 전기자동차나 배터리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해서 수십 번도 넘게, 수십 번도 넘게 뉴스로 보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국인들 중에는 중국산 배터리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중국산 배터리나 전기 자동차에 대해 어떠냐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올렸던 영상을 소개하면서 싼 값 따지지 말고 생명과 관련된 제품은 반드시 안전이 보장된 한국산이나 외국산을 사고 절대로 중국산은 거들떠보지도 말라고 충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친중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산 자동차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전기차의 경우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 뉴스를 찾아보면요, 중국산 전기차나 배터리 폭발 화재 관련 뉴스는 자기들은 못 찾겠다는 겁니다.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안 찾는 건지 아니면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건지 어쨌든 못 찾겠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못 찾을까요? 당연히 시진핑과 중공은 지금 저가 공세 밀어내기로 경제 위기를 탈출하려 하고 있고요. 가장 잘 팔리는 품목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가 공세로 밀어내기를 할 뿐더러 안전과 관련된 사고 등은 무조건 중공이 통제하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를 해줘도 이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영상과 자료를 보여줘도 이들은 워낙 중국이 넓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정도 사고는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인데요. 이 정도 되면 할 말이 없죠. 친중파들과 좌파들처럼 이들은 처음부터 의도가 있는 확증 편향에 걸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은 뭔가 그 뒤가 구리는 뒷돈을 받았거나 등등 이 친중파들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 계몽되길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도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중국인들이 제가 올리는 차이나 사회 고발 뉴스 시리즈나 차이나 재해 뉴스 시리즈에서 심각한 안전사고를 우려할 정도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산 전기자동차나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자동차를 타는 것은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고 닫는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지옥의 문을 여닫는 잠재적 시한폭탄이 바로 중국산 전기자동차와 배터리라는 것인데요. 아무리 사람의 생명이 운명에 달렸다지만 매일 매순간 전기자동차를 타면서 문이 닫히고 운행이 시작되면 다시 내가 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자동차의 폭발 및 화재 사고는 심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처음부터 영상으로 지금까지 보시는 이런 화면은 실제 사고 장면들인 건데요. 중국산 전기 자동차의 대표적인 회사들은 샤오미, BYD, 화웨이 등이 대표적이지만 각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지원하는 군소회사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약 40여 개에 달하고요. 이와 관련된 부품 회사들은 무려 142만 7천여 개의 회사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중공이 밀어붙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렇듯 경쟁이 심하다 보니 결국 각 기업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각종 보조금 혜택을 등에 업고 출혈 경쟁을 하면서까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애쓴과 동시에 각종 부품과 자재들을 규격과는 동떨어진 저가품이나 모조품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중국산의 차량 사고가 나면 차체가 형체도 없이 일그러지기 일쑤이고요. 각종 기능 불량 사고들이 수없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도 지난 3월 29일 안유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샤오미 전기 자동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의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바람에 차 안에 있던 3명이 그대로 지옥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차 문이 잠겼으며 충돌 여파로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난 겁니다. 자, 게다가 요즘 중국에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차량에 탑재하면서 이 너도나도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도 자율주행 모드로 차량 자량질을 하다가 대형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제가 수십 차례 관련 영상을 보도했었는데요.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100km가 훨씬 넘는 속도로 자율주행을 하다가 이 앞에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한 자율주행 시스템에 의해서요. 장애물이나 또는 화물자에 탑재된 화물에 전기자동차가 그대로 충돌하면서 옆 차선까지 튕겨나가서 다른 차선의 차량과 또 충돌하는 등의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충돌로 거의 대부분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중국 내에서의 자율주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도로를 자율주행의 실험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만들어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안전하다고 세계를 속이면서 중국 내외에서 세계 점유율을 높이고 안전 문제는 또 남의 나라 안전 시스템을 훔쳐다가 보충하는 식의 막가파, 막무가내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에서는 자율주행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치열한 경쟁터가 되고 있고 해외 기업들은 밀려드는 싸구려 중국산 자동차의 공세에 밀려나고 고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오히려 겉만 번지르르한 중국산 자동차에 속아서 싼 값에 구매를 하면서 비싼 자국산 차량들을 비난할 정도입니다. 중국산 저가 차량들은 중국 시장은 물론이고 또 브라질, 남아공, 터키, 태국 등의 개발도상국을 실험 무대로 삼고 집중 공략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미국과 서구 및 한국에도 집중적으로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고가의 관세를 매겨서 중국차의 미국 진출을 차단하려 하지만 사실상 미국민들조차 저가 공세에 맥을 못 추는 형국이죠. 중국은 심각한 실업대란에 중소기업과 자영업 도산 러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가 덤핑 공세로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올해 3월 양회 폐막 이후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 관공서와 국영기업 등에게 각종 설비나 구형 소비재 물품들을 새것으로 교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수 진작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환경을 개선한다면서 연차 유급 휴가와 휴일을 기업들이 확실히 지키도록 하면서 내수 소비를 독려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중국의 발버둥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최근 시진핑과 군부내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 중국은 공산당의 장기 집권으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모든 면에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무너질까요? 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지금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중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자동차, 지옥의 문을 여닫는 시한폭탄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차이나 사회고발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최근 또다시 자동 취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확인해 주시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깨고 이 제재를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누르기라든지 댓글 달기, 특히 SNS 공유하기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상순 TV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후원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